있다. 저는 당뇨가 30년 됐는데 혈당이 250 정도 나왔다. 라는 거죠. 키토산하고 비타민C, 소금물 같이 먹은 지 10일 정도 먹었는데 혈당이 120 나오는데 제가 키토산 비타민 복용해서 당이 떨어지는지 알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키토산, 비타민C, 소금 같이 섭취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에 시애틀에 있는 타코마에 가서 키토산에 가는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키토산 2알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와서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알 때문에 갑자기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지켜야 되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먹는 당분의 양을 줄여보자. 음식을 좀 줄여보자. 그런데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일 수가 있나요? 또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시죠. 네,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렵다. 근데 당대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요,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를 한 음식물들이 세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산소가 와야 되고 포도당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자도 이 안에 많이 존재해야 된다. 이 전자를 공급을 하는 것이 소금과 비타민 C죠. 이 과정이 잘 일어나야 세포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당이 든다. 포도당이 세포까지 오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뭐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을 여러분 마음대로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산소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즉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호흡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제 잘 반응이 일어나면 포도당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자라는 건데요. 네, 7대 영양소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는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식이섬유질이 하는 기능이 엄청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먹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양을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나요? 490g, 지금 이 저울에 올라가 있는 이 정도의 양을 하루에 다 먹는다면 아마 당뇨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이섬유질을 먹으라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식이섬유질이 왜 도움이 될까? 어떤 기능을 하길래 당에 좋으냐라는 건데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콜레스테롤 분자는 한쪽 분자는 기름하고 친하고요. 한쪽 분자 끝은 물하고 친합니다. 즉 약간의 기름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혈액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잘 들어와야 포도당을 줄일 수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해주니까 산소가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담즙산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영양소가 혈액으로 잘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질은 이 담즙산을 흡착시켜서 변어로 배설을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혈당 조절하는 데는 식이섬유질만한 게 없다. You are still in my mind. 비타민 C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요게 비타민 C의 화학 구조입니다.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탄소거든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피라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글루코스입니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생긴 모양,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생긴 모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당을 재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 기계가 이 비타민C도 측정을 해버리고 포도당도 측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비타민C가 추가가 되어져 버리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포도당을 측정을 하는 기계가 이런 기계를 많이 쓰고 있죠. 저도 이런 기계를 가지고 가끔 측정을 하는데요. 이 기계의 끝에다가 이런 센서를 갖다 꽂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효소가 발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이 효소하고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해버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빛이 올라오거든요. 빨갛게 빛이 있습니다. 요 안에. 요 혈액에다가 빛을 쏘면 그 빛이 반사되어진 양을 가지고 여기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비타민C가 여기 들어 있으면 이 비타민C도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아침에 전화 오신 분 중에 자기가 원래 평소에 140이었답니다. 14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키토산을 먹고 나니까 300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통 비타민C만 먹을 때는 안 올라가는데 키토산하고 같이 먹으니까 올라가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키토산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C 흡수율이 올라간다. 키토산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C 흡수율이 증가한다. 비타민C 때문에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닌지는 비타민C를 그냥 끊어보면 압니다. 비타민C를 끊어봐버리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암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튜버가 비타민C를 먹으면 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비타민C를 먹어서 암이 걸린다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타민C 먹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유튜버가 얘기를 한다고 다 믿어도 안 되고요. 저도 유튜버지만은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믿어도 안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소금 부종 생기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금은 밥보다도 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먹는 게 맞는 거고요. 소금을 먹었는데 부었다 그러면 평소에 내 몸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훨씬 많이 먹었거나 내 몸속에 소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데 소금이 좀 많이 들어왔거나 이런 문제거든요. 평소에 그럼 내 몸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걸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금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 몸이면 부어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잘 모르시죠. 소변을 떠서 그 소변에 있고 염도가 0.9% 이상 나오면 제대로 들어있다. 그 아래로 나오면 소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도계를 한 개씩 가지고 소변 염도를 꼭 찍어 보시고요. 부으면 왜 붓느냐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나빠서 붓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소금을 먹었는데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붓는 게 아니고 신장의 기능이 나빠서 붓는 거라고요. 이게 혈관이라고 봐주십시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소금이 혈액 속으로 막 들어오죠. 소금이 혈액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작은 혈관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이 많아져 소금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물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혈관이 뚱뚱해지니까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금이 들어와 가지고 부어오르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부은 게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을 먹게 되면 몸에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물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소금하고 붓는 거하고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C, 키토산, 소금을 먹으면 몸살 감기와 통증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거는 혈관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몸속에 노폐물이 들어있는 것들이 백혈구가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각균 작용을 한다. 자가 포식을 한다. 때문에 염증을 만드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면역세포와 노폐물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몸살이 걸려보신 경험이 다 있을 텐데요. 그런 현상들이 이 비타민C, 소금, 키토산을 먹어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간다. 이거는 비타민C가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포도당과 산소가 공급이 훨씬 더 잘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다. 에너지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땀이 많이 난다. 그래서 종종 여기 댓글에 써놓으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춥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바로 백혈구가 활성화되어진다. 백혈구 속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 비타민C를 활용을 해서 백혈구 노폐물을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면역세포, 이런 것들 전부 다가 활성화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 먹고 소금 먹고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부작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현상들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염분이 부족하신 분의 경우에는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졸음도 오고 나른함도 오고 하품도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줄여 먹고 그냥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소금을 제대로 드시고 있지 않았던 분들, 이 소금은 혈중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혈액중에, 그 다음에 혈관 바깥쪽에, 뼈 속에도 소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염식을 하고 소금을 계속 오랫동안 드시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뼈 속에서 소금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소금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소금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칼슘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골다공이 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염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논리고요. 염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체크를 하는 방법이 소변 속에 들어있는 염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 그래서 염도계로 측정을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변으로 염도를 측정해보자.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염분 체크 잘 해보시고요. 그럼 어쨌든 비타민과 키토산을 먹고 부작용의 개념으로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것, 평소에 수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비타민C를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타민C는 제 뱃속에서 계속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개가 들어가도 얘가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녹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녹는데 보통 15분 정도 걸립니다.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타민C 이 정제로 되어져 있는 것은 녹을 때에도 천천히 녹습니다. 가루는 그런데 순식간에 녹이는 게 아니라 아예 녹여가지고 마셔버리잖아요. 녹여서 마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위벽이 약하거나 위장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심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자극으로 인해서도 설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자극이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분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정제 알로된 것은 그렇게 심한 자극이 오지 않는다. 이유는 일단 아까처럼 녹인 게 아니다, 들어가서 녹는다라는 건데, 비타민 코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알갱이 한 개에 코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 개에 코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 녹지 않습니다. 천천히 녹아야 위벽 자극을 덜 주는 겁니다. 천천히 녹아서 내 음식물들하고 녹자마자 반응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내 위벽에 문제를 일으킬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알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속쓰림을 줄일 수가 있다. 속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알을 갈아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서 조금씩 늘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 비타민C가 있어야 내 세포 대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세포 대사가 잘 되어야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내 몸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포도당이 사라지지 않아서 생긴 병이 당뇨병이잖아요. 비타민C를 먹으면 포도당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당뇨병은 정말 간단하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늘렸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뭐 6g 이상 10g, 15g, 20g씩 드심에도 불구하고 당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첫 번째,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두 번째, 마그네슘을 드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까지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운동 방법은 10분이든 30분이든 식후에 걸어버리면 그 속에 흡수되어져 들어온 포도당이 걷는 동안 근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져 버린다. 인슐린하고 관계없이 근육이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는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당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져